자, 이제 마지막 수업 해볼게요. 자, 책을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투자론이라는 파트가 66쪽에 있습니다. 책 66쪽 표시라고요. 이 책은 여러분 지금 스스로 혼자 공부해서는 전혀 몰라요. 나중에 여기 이 책은 나중에 놔뒀다가 만약에 공부가 좀 된 상태에서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니까 될 거니까 물론 나중에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자, 그럼 이제 66쪽부터가 투자론인데 이 투자론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요 현금 흐름 얘는 뭐 100% 나오니까 요거 현금 흐름을 먼저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 현금 흐름을 찾아갈 건데 그 현금 흐름이 어디가 있냐면 좀 복잡해요. 뭐 수식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80하고도 4쪽 펴보세요. 80여 쪽 하고도 4쪽. 그럼 84쪽에 상단에 28, 테마 28 그러면서 현금 흐름의 추정 나왔습니까? 요거 뭐 100%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이렇게. 근데 투자론 이제 시작됐는데, 투자론에서 이런 내용 다 생략하고 지금 현금 수지 요거 한다고요? 뭐 100% 나오니까. 그럼 투자론에서 투자의 개념부터 이제 가볍게 볼게요. 투자론은 뭐가 투자론이냐면 이게 지금 학문적으로 투자론의 개념 설명한 거야.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선택하는 것을 투자론이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가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 해볼 건데,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제가 돈 10억 있습니다, 10억. 요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요 10억을 지금 먹고 마시고 써요. 10억을 먹고 마시고 써버린다. 그걸 현재 소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확실하게 소비한다. 요 현재라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 그럼 요 10억이라는 돈을 제가 지금 먹고 마시고 써버린다. 그럼 여기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하나 있네요. 그럼 이 부동산을 살 수가 없죠. 그럼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야. 지금 확실한 소비를 하지 않겠다. 그럼 먹고 마시고 쓰지 않겠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 부동산에 투입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왜? 돈 벌려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근데 그 수익은 부동산에 사면 지금 수익이 나오는 겁니까? 미래에 나오는 겁니까? 미래. 여기에 임대용 분산이라면 내가 10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 10억 주고 사면 나중에 돈이 들어오잖아. 임대료 수입이.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부동산에 투입하는 건데 왜? 돈 벌기 위해서 투입하는 건데 근데 학문적으로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고 그 대가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선택해 보겠다. 이걸 투자라고 그래요. 이거. 이런 거 먼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걸 알아야 돼. 이제 불확실을 뭐라고 하냐면 불확실은 위험이라고 그래요. 위험.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든 무슨 투자든 투자는 위험을 안고 있거든. 내가 주식을 샀습니다. 그럼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지금 내가 만약에 10,000주를 1억에 샀다. 근데 그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면 1억이 2천만 원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것이 위험이야, 위험. 근데 그런 위험을 안고 1억이 2억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선택한다. 주식 사면 확실하게 수입이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동산 산다고 해서 확실하게 수입이 보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지 않고 그 돈을 부동산에 돈을 투입하겠다. 뭐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수익을 선택했다는 소리야. 다만 그 수익이 확실하지 않다는 소리죠. 불확실하다는 소리지. 이 불확실을 위험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고 위험이 있는 거라. 그럼 투자는 결국은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선택하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위험이 높아지면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나에게 들어오는 수익도 뭐요? 높아지는 거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국가에서 하지 말란 일을 하는 거 있죠.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 근데 그거 하면 돈 벌거든. 마약 하지 말아야 되나? 마약 판매상 하지 말아야 되나요? 얼마나 위험해요. 바로 징역 갈 수 있는데. 근데 수익을 많이 창출하잖아요. 그런 논리예요. 이게 투자고 여기 있는 말은 안 나오고 요거는 잘 나와. 위험과 수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요건 비례관계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투자 이론에서 가장 먼저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있다? 비례관계 있다. 여기서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내가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보겠다는 소리야. 자,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예금했어요. 그럼 은행에다 예금해놓고 투자했단 말 안 하죠. 그죠? 왜? 은행에다 예금하면 불확실성이 없어요. 위험이 없다고. 은행에다 예금하면 돈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다 예금한 것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투자했다 말 안 한단 말이에요. 투자는 위험을 부담하면 수익을 창출한다. 이걸 투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투자의 개념을 좀 학문적으로 했는데 여러분 필요 없는 거고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관계 있다. 그거 하는 거야. 그거. 결국은 투자는 위험을 부담하며 수익을 창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부동산 투자가 되는 거고, 그걸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 투자가 되는 거고. 이제 우리 부동산에서 투자와 투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투자와 투기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이 투기의 비교가 아니라 투자가 이 3단계를 거쳐간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겠어. 이제 이걸 이야기할 건데요. 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용 부동산이야. 그럼 투자하고 투기가 어떻게 다르냐면, 투자는 이걸 사요, 취득. 부동산은 취득해야만 투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득해서 여기에 임대용 부동산입니다. 그럼 내가 3년 동안 요 보유할 때, 요걸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을 하는 거야, 임대사업. 임대사업을 한다. 그것을 운영한다고 그래. 운영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후에 팔아, 처분해. 이렇게 3단계를 거쳐가면 이것을 투자라고 그래. 취득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방치하는 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처분했습니다. 근데 투기는 어떤 게 투기냐면, 투자든 투기든 사야 돼. 취득한다고. 그럼 투기도 내가 이걸 보유해, 보유하는데 다만 운영하지 않아. 운영하지 않고 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팔아버려. 처분. 이렇게. 그럼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르냐? 투자, 투기는 취득하는 건 똑같대. 파는 것도 똑같대. 다만 가지고 있으면서 보유하면서 운영하느냐 하지 않느냐 차이가 있다고. 그럼 내가 이거 사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3년 후에 팔아버렸다. 3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그럼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투기라고 그래. 투기. 근데 투자는 취득해서 운영하고 그러가 처분했다. 그럼 내가 아파트를 샀어. 아파트를 사가지고 내가 살다가 팔았다. 그러면 그건 투기라고 안 해. 근데 아파트 사가지고 그냥 뭐 세 주고 있다가 팔았다. 시세 차익이 나니까 그것은 투기라고 그래. 투기. 그러니까 갭투자 그러잖아요. 갭투자 아니야. 투기야, 투기 그게. 이해되셨죠? 요거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투자하고 투기가 이렇게 두 개 다른데 요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봐요. 투자라는 것은 취득, 운영, 처분 여기에 투자입니다. 이러고 내지 않는다고. 그것은 20년 전에 그렇게 냈다고. 요즘은 그렇게 내지 않고 이제 요 과정을 알아야만이 그 다음이 이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요 과정을 우리 세법에서 최근에 세법에서 가장 요걸 잘 이용한다고. 세법에서. 여러분 이제 세법 이제 1월달부터 배울 건데 부동산은 투자와 투기는 비교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산을 투자할 때 취득, 보유할 때 운영하고 처분 요 3단계를 거쳐가거든. 그럼 3단계를 거쳐가면 이때마다 다 세금을 내. 요거 잘 물어본다고 요즘. 자, 취득할 때 내는 세금 한번 말해볼래요? 뭐 취득세. 취득세라는 게 있다고. 취득세. 또 뭐 있을까요? 취득세밖에 기억 안 나죠? 취득세 좋아요. 취득세. 자, 그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있다고. 그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뭘까? 재산세. 재산세가 보유할 때 내는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야. 그래서 재산세를 보유세라고 그래. 보유세. 보유세는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라는 소리야. 재산세 내잖아요. 재산세. 그 다음 또 있어. 아까 하나 말했는데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라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 말 잘못했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지고 있는 금액이 높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낸다고. 이것을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죠. 종부세.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팔 때 내는 세금.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네. 여기 이제 세법 내용인데 이걸 이제 우리 부동산에 계속 낸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걸 계속 낸다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제가 칸을 두 개로 나눠놨네 이렇게. 이렇게 나눠놨죠? 그거 왜 두 개로 나눠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죠? 그러면 종부세, 재산세 전부 다 내가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야. 근데 이제 세법 배울 때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 거야. 요 종부세가 국세야, 국세. 그러면 재산세는 지방세라고. 그러면 내가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다. 그럼 종합부동산 대상이 아니고 아니면 재산세 내야 되잖아요. 그럼 재산세는 서울특별시 내는 거라고.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내는 거고. 이렇게 달라는 그걸 국세지방세를 한다고. 그럼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 해볼게요. 우리 부동산의 결혼 나왔던 거. 부동산의 결혼에서 요거 이제 세법에서 자세히 배우지만 부동산의 결혼 나왔던 거 이런 거라고. 다음 중
국세이면서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그랬어요. 국세이면서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고 시험 문제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나온다고. 거기에 이제 답이라고 이렇게. 또 작년이네. 작년에 다음 중 틀린 것 그래요. 틀린 것 그러면서 4번 지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뭐 X? X. 거기 답이야. 그렇게. 되셨죠? 그러니까 요 취득, 운영, 처분, 취득, 보유, 운영, 처분 요거 알아야만이 여기 이제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투자이론에서는 투자와 투기 비교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투자라는 것은 취득, 운영, 보유할 때 운영, 처분 요거 그쳐간다. 요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하나를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상속세 있죠. 상속세.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상속받았어요. 상속받았고 또 증여도 받을 수 있죠. 증여. 작은 아버지한테 증여 받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상속받았습니다. 요거 취득입니까? 취득 아닙니까? 취득이야. 취득. 이것도 법에서는 취득했다 간다고. 아버지한테 상속받았다. 그거 취득한 거야. 내가 법에서는. 증여받은 것도 취득이야. 그러면 상속세 냅니다. 증여세 내죠. 국회의원들 뭐 보면 증여세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막 그냥 청문회 할 때. 증여세 이렇게 증여세. 상속세 이렇게. 그러면 증여세하고 상속세가 취득할 때 내니까 요 취득할 때 낸 거라고. 그럼 요거는 국세야. 국세. 여기다가 상속세, 증여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미하셨습니까? 요거 하려면 부동산에서는 투자는 취득, 보유, 처분 요거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자, 됐어요. 자, 이제 투자의 개념을 끝났고 이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투자 분석이란 말이 있다고. 투자 분석. 자, 그럼 생각해. 여기 지금 투자로 나와서 좀 어렵다 그냥 여러분 좀 약간 긴장한 것 같은데 요거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전부 다 하는 건데 학문적 용어를 써서 설명할 뿐이라고. 자, 여러분 갑자기 돈이 10억이 생겼어. 10억이. 그러면 10억이 생기면 10억 너무 적다 이러면 갑자기 30억이 생겼어요. 그럼 30억이 생기면 이제 생각할 거라고. 이미 아파트는 지금 쓸만한 거 가지고 있고 30억이 생기면 이거를 토지를 살까 아니면 임대용 부동산 살까 고민하겠죠. 그걸 투자 분석한다 그래. 내가 30억이 생겼다. 그럼 일단 이걸 어디다 투자할 건가? 그거 고민한다. 그래서 투자 분석. 그러면 여기 임대용 부동산 사기로 임대용 부동산을 사기로 이제 했어요. 그럼 무작정 사는 게 아니죠.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어느 경우에 사냐면 돈 되면 사는 거야. 돈 되면. 요거 돈이 돼야 산단 말이지. 그러면 결국은 요 부동산에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는 것을 투자 분석한다. 그러니까 투자 분석한다,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는 것을 투자 분석한다. 그럼 어느 경우에 투자합니까? 돈 되면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할 수도 있고 투자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럼 투자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요거 공부하는 게 투자론이야. 그럼 어느 경우에 투자합니까? 그러면 돈 되면 투자하는데 여기다 투자한다면 나가는 돈이 만약에 여기 10억이다. 30억이다. 아까 30억 했으니까 30억 합시다. 30억이다. 그러면 들어올 꼴 예상 돈은 20억이다. 그럼 투자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치? 결국 이 투자 분석한다면은 수익과 지출을 비교한다고. 여기다 투자한다면, 이 분석한 투자한다면 나가는 돈이 있다고. 나가는 돈. 투자로는 아직 투자한 게 아니라 투자한다면이야. 투자한다면. 투자할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투자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거 투자한다면 이게 여기에 30억짜리다. 그러면 예상되는 현금 지출이 요 30억이라는 소리야. 30억. 요 지출 30억이다. 그럼 투자했으니까 들어오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 돈. 이게 예상되는 현금 수입이야. 그럼 예상되는 현금 수입이 20억이다.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러면 예상되는 현금 수입이 여기에 40억이다. 투자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러면 투자 분석한다면 이 부동산에 투자할까 말까?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그럼 어느 경우 투자합니까?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되는 지출을 비교해서 수입이 더 크다면 투자하겠습니다. 요거 공부하는 게 투자론이야. 그럼 예상되는 수입인데 앞으로 예상이란 말은 다 생략하는 거야. 왜? 투자론은 전부 다 예상이니까. 그러면 투자 분석은 결국 투자 결정이 되는 거고 어느 경우에 투자하게 됩니까? 수익과 지출을 비교해서 요 수익과 지출을 비교해서 수입이 더 크면 투자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 봐요.
투자 분석 또 합니다. 투자 분석. 투자할까 말까 결정한다.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어느 경우 투자하는가. 돈 되면 투자한다. 그게 무슨 뜻인데?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나가는 돈이 있을 것이고 들어올 돈이 있을 것이다. 그럼 나갈 걸 예상되는 돈을 현금 지출액이라고 하고 들어올 걸 예상되는 돈을 현금 수입이라고 한다. 그럼 결국은 투자 분석은 예상은 다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비교해서 현금 수입이 더 크면 투자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 현금 수입 4글자, 현금 지출 4글자죠. 총 8글자죠. 요걸 4글자로, 요거 총 8글자를 4글자로 만들어 볼게요. 자, 현금 수입, 요 현금이 공통점이거든. 그럼 이걸 현금이라고 하고, 수입은 수라고 하고, 지는 지출이라고 해요. 지출은 지라고 한다고, 지. 수입은 수, 지출은 지. 여기에 현금 수지가 되는 거야. 그럼 투자 분석은 결국 현금 수지를 따져보겠다는 소리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 수지 타산을 따져보겠다는 소리야. 그게 투자 분석이야, 투자 분석. 요거 하겠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요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고, 여기서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요거.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요게 위험, 요게 수익.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수익을 높일 수가 없죠. 위험을 부담해야만이 수익이 높아진다.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요거 그렇고. 자, 다음 주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하는데 강의 노트가 있다고 그랬죠. 강의 노트 이제 다음 주에 강의 노트 이제 구입하게 된다고 여러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그 강의 노트만 해도 60점 아니라 80점 맞는다고. 3년 전에 실제로 여기 우리 학원에 야간반에 다녔던 분이 있는데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같이 다녔어요. 누가 봐도 부부인 줄 알았어요. 부부인 줄 알았는데 부부가 아니라 곧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더라고. 근데 남자분은 1, 2차 동시에 합격하고 여자분은 1차만 합격했는데 여자분은 회사가 멀든지 좀 늦게 오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좀 늦게 와서 남자분은 빨리 와서 다 합격하고 여자분은 좀 늦게 와서 1차만 합격했는데 그분이 합격하고 나서 이때쯤이네. 이때쯤은 지나가다가 꼭 결혼 시간에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왔더라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강의 노트를 가져왔어요. 그분이. 강의 노트 가져와서 저한테 그러냐면 야간에 이제 오셔가지고 자기가 10분만 말하고 간대. 학생들한테. 요새 말하라겠어. 요것만 하시라고. 요것만. 강의 노트만. 자기는 요 강의 노트 하면서 78.5만 아니 77.5 맞았다고. 요것만 하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만 하셔도 된다고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기본서와 같이. 그럼 왜 갑자기 이런 말 했냐면 그 강의 노트 보면 요거 그대로 있어. 그리고 위험이 증가하면 수익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있다고.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이 자리에서 그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시험에 나올 거 없잖아요. 그럼 여기 투자 분석이란 것은 현금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 겁니다. 요거 안 나와. 안 나오고 이제 여기 이제 변형돼서 이제 어떻게 흘러가 보자고요. 그럼 결국은 투자 분석은 이 부동산의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입니까? 요거 따져보겠다는 소리야. 그게 투자 분석이니까.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자고요. 투자 분석은 현금 수지를 측정해 보는 거야. 현금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는 거라고. 그래서 수입이 더 크면 투자하겠다는 소리야. 이 수지는 한자 말이야. 수지는. 그 우리말은 흐름이야. 그러니까 현금 수지하고 현금 흐름이 똑같아. 그럼 결국은 투자 분석은 현금 수지를 추정해 보겠다. 현금 흐름을 추정해 보겠다는 소리야. 근데 부동산 투자는 몇 단계에서? 3단계. 취득하는 단계, 내가 보유하면서 운영하는 단계, 그 다음에 처분하는 단계. 이 운영이 없으면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취득할 때,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 부동산이 지금 투자 대상이야. 이걸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라고. 그럼 이 부동산의 수지, 현금 수지가 수입이 더 크면 투자하는 거야. 지출이 더 크면 투자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수익과 지출을 따져봐야 되겠지. 그게 투자 분석이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수익과 지출이 나올 건데, 봐요. 지출, 취득할 때는 지출이야. 나간다고. 돈 나간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이 과정을 제가 여기다가 별도로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요거 이제 타임 스케줄이라고 그래. 타임, 시간에 따라서 스케줄이 있다는 소리요. 자, 요 부동산을 살까 말까 고민한다. 이걸 투자 대상 부동산 그래. 대상 부동산, 투자 대상 부동산인데, 근데 현금 수지를 따져봐야 돼. 수익과 지출을 따져야 된다고. 자, 그럼 여기 이걸 내가 여기서 취득해. 요 투자를 해서 0, 요거 취득하는 시점이라고 한다고. 요거 취득. 0, 취득 이렇게 여기다 취득하고
이렇게 0이라고 쓸게요. 그럼 취득할 때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나가죠. 그러면 현금 지출. 이거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 투자로는 투자하지 않고 요거 투자한다면 투자로는 전부 다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기 위해서 그 앞단계야. 그러니까 투자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는 거야.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럼 수입이 더 크면 투자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럼 투자하는 거고 지출이 더 크면 투자하지 않는 거고 거기까지가 투자론이야.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예상되는 거야. 여기가 다 예상이 생략돼서 예상되는 현금 지출, 예상되는 현금 수입이 다 생략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건 제가 요 취득할 때 현금 지출 나가는 돈이라고 예상되는. 그럼 여기 20억짜리면 요 마이너스 20억. 그 마이너스 20억은 요거에 투자 금액이 20억입니다. 이런 소리가 된다고. 뭐 10억에도 상관없고 뭐 가면 20억이 안 좋으면 10억 하자 그렇게. 자, 그럼 이걸 임대용 분산이니까 내가 이걸 산다면 내 돈 10억이 나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생각하겠지. 그럼 10억 나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5억이다. 그럼 은행에서 5억을 빌려야 되겠네. 5억 빌리면 이자도 있겠네. 그 다음에 이거 산다면 그러면 세금도 내야 되겠네. 이거 다 생각이 된단 말이야. 생각. 거기에 투자론이야.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다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3년 동안만 이거 임대사업을 할 거야. 임대용 부사니까. 그럼 3년 동안 이거 보유하지. 보유. 3년 동안 보유할 때 뭐 한대요? 운영하지. 운영. 됐죠? 운영한다. 임대 영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운영하고 영업이 똑같대요. 운영합니다. 그럼 영업한다는 소리. 영업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것은 투기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운영합니다. 영업하죠? 그럼 운영할 때 1차 연도에 얼마가 들어오냐면 1억이 들어올 것 같아요. 1억이. 1차 연도에.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니까 2차 연도도 1억이 들어올 것 같아. 3차 연도도 1억이 들어올 것 같아. 이렇게. 영업을 통해서. 그럼 요 1억, 1억, 1억 요 운영을 통해서 나온 것은 영업했으니까 이걸 영업수지. 영업에 따른 현금 수입과 지출, 영업 현금 수입 이렇게 부른다고. 내가 이 분사 임대영업을 한다면 들어오는 돈, 임대료 수입, 나가는 돈도 있겠죠. 경비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업에 따른 현금 수지, 영업 현금 수지, 운영 현금 수지. 영업과 운영이 똑같은 말이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3년에 팔아. 이렇게 처분이에요. 처분. 그럼 팔면 돈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다고. 자, 이 부동산 팔 때 나가는 돈 가장 대표적인 뭐가? 중개 수수료 같은 거 나가잖아요. 양도소득세로 나가잖아요. 그럼 들어오는 돈은 요거 살 때 10억이 샀는데 근데 팔 때 15억에 판다면 그 15억이 들어오는 거야. 15억이.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안 사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 중개 수수료, 세금 같은 거 다 빼고 여기서 12억이 들어올 것 같아요. 12억. 요 12억을 뭐라 하냐면 12억을 여기 처분할 때 현금이 들어가 나가면서 처분 현금 수지 또는 매각 현금 수지 이렇게 한다고. 현금이란 말을 생략하고 영업 수지, 처분 수지 이렇게 본다고. 요거 지금 학문적 용어를 쓰니까 여러분 좀 힘들어한다고. 이거라니까. 어느 분산이 있다. 근데 그게 10억짜리다. 그럼 내가 살까 말까 지금 고민해 본다. 그럼 어느 경우 사야 돼? 수입이 더 크면 사야 돼. 그럼 수입이 얼마나 된 거야? 지출이 얼마나 된 거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거 따져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살 때 10억이 나간다. 그럼 내가 사서 이거 임대영업을 한다면 여기에 지금 방이 10개니까 임대영업나 1년에 방 하나당 얼마 받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경비 빼고 그 다음에 또 세금도 빼야 돼. 영업에서 돈 벌면 이거 빼고 나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가? 그게 유력식이라는 소리야. 그럼 3년에 팔 때 이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봤을 때 3년에는 10억짜리가 15억에 팔 수 있는데 거기서 경비 뺐더니 12억이 들어온다 이 소리지. 이거 우리 현실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것을 영업현금 수준이, 처분현금 수준이 이런 말 나오니까 그게 힘들단 말이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어올 걸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냐면 1억, 3억에다가 12억. 그럼 들어올 걸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가? 15억이 되는 거야. 그럼 예상되는 현금 지출은 10억이고, 예상되는 현금 수입은 얼마고? 15억이고. 그럼 예상되는 수입이 더 크죠? 그럼 투자가치 있다부터? 있다. 요거 하는 거야, 요거. 근데 이제 학자들이 영업현금 수지, 영업현금 수지를 뭐라고 하냐면 소득이득이다 이렇게 한다고, 소득이득. 이런 말들이 이제 처음 듣는 말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처분 현금 수지, 이거를 뭐라 하냐? 자본이득이다. 이렇게 한다고. 요 자본이득은 시세 차익이에요. 시세 차익. 10억에 사서 15억에 판다. 이렇게 하면 시세 차익이라고. 요 두 가지가 들어올 걸 예상되는 금액이고, 여기에 나갈 걸 예상되는 금액이고. 그럼 지금 하는 말은 우리 시험에서 곧잘 나와요. 뭐요? 투자 분석은 수익과 지출을 비교한다. 그럼 부동산 투자 분석할 때, 영업할 때 들어온 돈, 요것만 생각해야 됩니까? 처분할 때 생각해야 돼요. 처분할 때 생각해야 돼요. 그걸 낸다고. 그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은, 부동산 투자에서 현금이 들어가고 나가면, 응? 여기 운영, 보유할 때 현금 흐름, 영업현금 수지, 소득이득만 생각해야 됩니까? 처분 시 자본이득도 생각해야 돼가. 자본이득도 생각해야 소리야. 지금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봐봐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해서 내. 20회 때, 28회 때, 30회 때. 똑같은 말이야. 약간 바꿔줘. 봐요. 1번,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 투자한 다음에 현금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현금 흐름은 영업현금 흐름과 영업현금 흐름. 그 다음에 매각 현금 흐름. 매각 현금 흐름. 처분이 매각이니까. 현금으로 나누어 예상할 수 있다. OX? 자, 그 밑에 28회네. 현금 흐름의 추계에 있어서 지금 여기 이게 현금 흐름을 추계하는 거야. 추정해보는 거야. 추계는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저는 부동산 운용으로 인한 영업소득 뿐만 아니라 처분 시 지분복귀, 이제 이걸 또 나중에 이제 지분복귀라고 불러요.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 지분복귀도 포함된다. OX? 요건 이제 30회 때.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가는 부동산 투자한 다음 나오는 수입이죠. 수입 대가가. 보유 시 대상 부동산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 이득과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 이득과. 자, 처분 시 자본이득.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OX?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자, 마무리. 투자 분석한단 말은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따져보겠다. 그러니까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 근데 어느 경우에 투자할까? 수익과 지출을 비교해서 수입이 더 크면 투자한단다. 그래서 수지타산이 맞으면 투자한다.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나 안 맞나를 따져보는 것을 현금 수지를 추정해 보는 거라고. 현금 흐름을 추정해 보는 거라고. 근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투자할 때는 나가는 거고, 취득할 때는. 근데 들어오는 돈이 두 가지 형태라는 소리야. 영업에서 들어오는 돈. 이것을 영업소득, 영업현금 흐름, 소득이득. 팔았을 때, 처분했을 때, 매각했을 때 현금 흐름이 있다. 매각 현금 흐름, 처분 현금 흐름. 이걸 자본이득. 그럼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과 처분 현금 흐름을 생각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OX? O. 이걸 좀 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생각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됐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추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그것부터 지금부터 공부하겠다. 자, 그럼 이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추정할 건데, 이 자본이득, 처분 시 현금 흐름은 출제할 확률이 매우 떨어져요. 근데 여기 영업현금 흐름, 지금부터 하는 영업현금 흐름은 100% 시험에 출제하는 거야. 자, 봅시다. 눈빛 안 좋아지네요. 여러분들 왜 그러신데요? 눈빛이. 부동산의 분류하고는 틀리죠? 부동산의 개념하고는 틀리잖아요? 자, 현금 수지의 추정입니다. 현금 수지의 추정은 두 가지가 있잖아. 영업현금은 처분시현금을 이렇게. 처분시현금은 안 나온다 해서 영업현금은 나온다 했어요. 요거는 이미 봤던 것처럼 좀 보는 거예요. 다시. 현금 수지 흐름,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을 추정해 본다. 그럼 이 부동산인데 이게 임대형 부동산이야. 그럼 이 부동산의 이제 내역을 좀 알아야 돼. 이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래, 10억. 자, 부동산 가격이, 이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총 투자액이 얼마일까? 10억이지. 저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라면 총 투자액이 얼마나? 10억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과 총 투자액이 같은 말이야. 요거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여러 번 들어. 부동산 가격과 뭐가 똑같은 말이에요? 총 투자액이 똑같은 말이다. 이 부동산이 100억이다, 가격이. 그럼 내가 투자한다면 총 투자액이 얼마다? 100억이라는 소리야. 근데 총 투자액이 10억인데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자기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는 경우 없어요. 거의 없고 남의 돈을 빌려요. 그럼 총 투자액이 나오면 내 돈하고 은행 돈하고 구별해야 돼. 근데 부동산학은 자기 돈을 밑에 쓰는 거야. 자기 돈. 그러니까 총 투자액이 10억인데 이런 거잖아요. 10억짜리 임대용 부산이 지금 매물로 나왔는데 내가 살까 말까 지금 고민한다. 그러니까 총 투자액이 10억인데 내가 가진 돈은 5억밖에 없다.
자기 자본이 내 돈이 5억밖에 없다. 그럼 은행에서 5억을 빌려서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이자 주고 수익타산에 맞는가 이런 거 따져본다는 소리야. 그럼 총 투자액이 나오면 두 개로 나눠야 돼. 내 돈하고 은행 돈하고. 무조건 부동산에 결혼은 내 돈을 밑에 쓰는 거야. 그러면 자기 자본이 내 돈이죠. 그럼 자기 자본 내 돈이면 내 돈이 5억이면 은행에서 5억 빌려야죠. 5억은 타인 자본. 이 타인 자본을 다른 말로 저당 투자액이라고 그래. 저당을 설정했으니까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해. 지분. 근데 요 저당이 빚이지 빚. 빚을 부채라고 해. 그 다음에 지분을 회계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라고 해. 다 똑같은 말. 타인 자본, 저당, 저당 투자액, 부채 다 똑같은 말. 그러면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 자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저당 투자액을 투자액을 생략하고 저당, 지분 투자액을 투자액 생략하고 지분 이렇게. 요거 뜻이잖아요. 10억짜리 부동산이 매물로 나누는데 근데 나는 5억밖에 없으면 은행에서 5억을 빌려서 투자해야 된다 이 소리라고. 그럼 내 돈이 6억이면 4억을 빌려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부동산 임대 단위수가 10개래. 방이 10개란 소리야. 근데 이 지역에 단위당 이상 임대료, 방 하나당 이상 임대료가 1년에 1,000만 원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지금 매물로 나왔는데 여기에 수지타산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겠다. 그럼 수익과 지출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취득할 때 현금 유출, 요 유출이 나가는 거야. 유출 또는 지출, 투자 비용 이렇게. 그럼 운영, 보유할 때 영업에 따른 영업현금 수지 요거 있었죠. 요걸 소득이득 아까 봤잖아요. 그럼 팔 때, 처분할 때, 매각할 때 매각 현금 수지. 그래서 현금 생략하고 매각 수지, 처분 수지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면 우리 영업 수지 따져보고 매각 수지 따져보는데 매각 수지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영업 수지가 훨씬 시험에 나온다. 100% 나온다. 영업 수지는. 그럼 영업 수지는 이 부동산 임대 영업을 한다면 수익과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에요. 영업 수지 한다면 영업 수지는 그럼 영업한다면 수입은 가장 대표적인 수입 뭘까? 임대료 수입이지. 임대료 수입. 여기 있잖아요. 임대료 수입. 됐죠? 응. 요거 이제 따져보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영업 수지도 추정해 봐야 되고 매각 수지도 추정해 봐야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영업 수지를 추정해 보겠다는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요거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영업 수지를 이제 추정해 보자고요. 영업 현금으로 영업 수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그림 잘 생각해요. 그 부동산 방수가 몇 개 있습니까? 10개. 그걸 임대 단위수라고 그래. 그 임대 단위수가 10개니까 10개. 그리고 단위당 이상 임대료, 방 하나당 이상 임대료가 1년에 1,000만 원 받는 1년에 1,000만 원. 그럼 이거 1,000만 원. 자, 곱해. 그러면 얼마? 1억 나오죠. 그 1억을 가능 총소득 이렇게 부르는 거야. 요 가능 총소득 1억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가능 총소득하고 근데 아까 그 임대형 부산이 100% 임대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곡동이 있는데 하곡동은 평균적으로 공실률이 10%야. 그럼 공실을 하나 빼는 거야. 이 불량부채라는 것은 자, 방 10개였는데 하나가 공실이었죠. 그럼 몇 개가 임대됐어요? 9개 임대됐어. 그 중에서 한 명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어. 그거 못 받아. 그것을 불량부채라고 그래. 불량부채? 그럼 공실 하나 있고 그럼 1,000만 원 안 들어오는 거고 불량부채 또 1,000만 원 돈 떼어먹고 도망갔으니까 공실명 불량부채가 얼마입니까? 2,000만 원. 이 2,000만 원 빼는 거야. 자, 가볍게 들어야 또 하고 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 기타 수입은 우리가 지금 임대 영업하고 있거든요. 임대 영업. 그 임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 수입 말고 기타로 들어온 게 있어. 잡수입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임대용 부산, 아까 그 부산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현관 앞에 자판기라는 설치돼요. 자판기. 이 자판기에서 아주 쏠쏠하게 돈이 들어온대. 그 다음에 주차장비를 따로 받아. 주차장비를. 그 다음에 지하에 유료 세탁기를 설치해요. 세탁기. 그러면 여기 임대 영업을 하면 이 유료 세탁기에서 이분들이 와서 세탁하고 돈 내고 그 다음에 자판기에서 돈 내서 커피 사 먹고 주차장 따로 내고 요거는 임대료 수입이 아니라고. 그런 것들 잡수입이라고 한다고. 그걸 기타 수입이라고 그래. 기타 수입. 그럼 기타 수입이 만약에 2,000만 원이 발생했대. 그럼 2,000만 원을 꼭 더해. 그럼 얼마 나와요? 1억. 이렇게 된 것을 유효총소득이라고 한다고. 그럼 유효총소득에서 영업하면 경비 들어가. 영업경비. 301호 도배장만 다시 해주라고 그래.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거 내야 돼. 요거 불나면 보험 들어줘야 돼. 화재 보험료.
그런 것들이 영업경비야. 그럼 영업경비가 3천만 원을 해봐요. 3천만 원 빼는 거야. 그러면 7천이 남죠? 요 7천을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 7천이 순수하게 내 돈이 아니야. 잘 생각해봐요. 이 순영업소득이 순수하게 나에게 들어온 돈이 아니라고. 왜? 여기에 지금 10억짜리인데 내 돈은 얼마 들어갔어요? 5억 들어갔어요. 은행에서 5억 빌려왔죠. 그럼 은행에다가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돼. 그걸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래. 부채 서비스액. 은행에서 5억 빌렸으니까. 그럼 은행에 돈 안 빌려오면 이거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그럼 이 부채 서비스액이 은행에다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야.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만약에 4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 해봐요. 3천만 원 빼준다고. 그러면 이제 4천이 남는 거야. 이 4천이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야. 나에게. 근데 이제 국가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안 냈다고 하지. 그래서 세전 현금수지. 세금 내기 전에 현금수지라는 소리야. 그럼 국가에다 무슨 세금 내야 돼? 영업소득세. 영업에서 돈 벌었으니까. 그럼 영업소득세 1,000만 원 냈다. 1,000만 원 낸다고 생각된다. 그럼 마지막에 세금 낸 다음에 현금수지를 세후 현금수지. 여기 얼마야? 3천만 원. 3만 원. 여기에 최종적으로 나에게 들어올 돈이라고. 이걸 소득이 되기를 한다고. 그럼 여기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산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거라고. 됐죠? 이걸 영업현금을 말한다고. 이거 100% 시험에 나와. 그럼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7가지 형태로 나온 거야. 7가지가. 출제 유형 7가지 나왔잖아요. 순수 암기하셔야 돼. 이거 순수 이렇게 암기. 이게 여기 보면 이제 강사들이 막 이렇게 한다고. 아니고 다른 강사들도 이렇게 한다고. 가, 공기, 유, 영, 순, 부, 뭐 전, 영, 후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앞머리 따서 또 이렇게 한다고.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분명히 이렇게 아까 그러잖아요. 원장님이 다른 이제 12월 달에 1월 달에 오면 막 새로운 사람이 와요. 그래가지고 막 옆에 여러분들 뭐 꽂히죠. 그런다고. 합격한 사람 여기 안 오겠죠? 불합격한 사람 오겠죠? 원장님 그러잖아. 합격한 사람 말 들으라고. 그럼 막 꽂히래.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한다고. 그러면서 언니 그렇게 오지 말고 이렇게 오라고. 가공기 막 한다고. 그런 말 듣지 말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말 듣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저는 여가 앞머리 따지 않아. 앞머리 따지 않는다고. 앞머리 따지 않고 그냥 생각하면서 외우시라고. 생각하면서.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면 나는 가공기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 이거는 왜 생각하면서 외워야 되냐면 요 순서대로 나열하다 나오고 의미를 물어본다. 의미를. 유효 총수득이 무슨 말인가, 순영업소득이 무슨 말인가 의미를 물어본다고. 그래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워야지 무작정 가공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자유니까 요 순서를 암기해야 돼. 첫 번째. 그럼 선생님 순서를 암기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쓰라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서를 암기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게 준다고. 오케이? 자, 요거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임대용 분산인데 임대 단위수가 10개였고 방 하나당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 1년에. 그럼 2개를 곱해서 1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이 1억을 가능 총수득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실이 발생할 수 있고 돈 떼먹고 도망간 놈이 있다. 그래서 2천만 원 빼고 자판기 수입 등 임대료 유예 수입이 나온다. 그걸 기타 수입이라고 하는데 또 2천만 원이 되더라. 요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2천만 원 쓴 거라고요. 그러면 1억이 나오는데 이 1억을 유효 총수득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갑시다. 유효 총수득은 가능 총수득에서 공실물 불량부채와 기타 수입을 반영한 수입이다. OX? 그렇게 된다고. 그럼 순서를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다는 말이지. 유효 총수득은 가능 총수득에서 공실물 불량부채를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한 값이다. OX? 그렇게 된다고. 자, 유효 총수득의 경비. 경비는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 화재 보험료, 재산세, 뭐 수도세, 전기세, 유지비, 관리비 이런 것들. 이거 영업경비라고. 그럼 영업경비가 여기 만약에 3천이다. 3천 빼. 그러면 순영업소득이라고 이제 7천 남는데 이거 7천은 순영업소득이라고. 이 순영업소득은 세 사람이 나눠 갖는 거야. 은행에서 돈 빌려왔다면 은행 먼저 줘야 돼. 그래서 은행이 원리금 갚으라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한테 오는 거야. 그게 세후 현금수지가 되는 거야. 세후 현금수지. 그럼 은행에서 돈 안 빌려왔다면 이게 없는 거라고. 그럼 은행에 돈 안 빌려왔으면 이게 없으니까 이 순영업소득은 국가하고 내목으로 나눠준다고. 은행에 돈 빌려오면 은행에도 돈 줘야 되니까 요거 있다고. 됐죠?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여기에 3천이다. 그럼 빼. 그러면 세전현금수지가 7천이고 영업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세후 현금수지가 3천이 됩니다. 이렇게.
자, 순서 암기하셔야 돼요. 순서 암기. 순서 암기해야 되는 이유는 좀 있으면 나온다고 이렇게. 왜 그런가 이제 문제를 보자고요. 그다음 이제 크기 비교. 크기 비교는 뭘 물으면 같을 수 있냐고 물어봐. 같을 수 있냐고. 같을 수 있냐. 자, 이거 봐봐요. 가능 총수도과 유효 총수도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잖아요. 여기 1호하고 1호 같잖아요. 보고도 모르겠어요. 같잖아요. 이렇게 같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실명 불량분자가 2천만 원인데 공개력도 기타 수입 2천만 원이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거죠. 됐죠? 자, 이번에는 여기 순용업수도하고 세전연금수지. 순용업수도하고 세전연금수가 같을 수 있을까 없을까? 같을 수 있어. 무조건 같을 수 있다고 해야 돼. 여기 크기 비교 나오죠? 동일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아니 동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 버려. 같을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자, 왜 같으냐? 여기는 지금 순용업수도가 세전연금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순용업수도 7천이고 세전연금수 4천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없다기 봐요. 은행에 돈 안 빌렸다기 봐요. 은행에 돈 안 빌려면 여기 얼마 돼? 7천. 그럼 같을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크기 비교 어디가 크냐 작냐?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조건 같을 수 있다고 해야 돼요. 같을 수 없다 하면 틀려. 여러분 생각 버리라니까요. 자, 이번에는 잘 생각하세요. 여기 이제 부채 서비스 3천 그랬으니까 세전현금수가 4천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가 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어?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가 같을 수 있다 없다? 제가 시킨 대로 하니까 여러분 생각 버리고 있다고 하잖아. 동일할 수 있다. 큰일 났네 이제. 왜 이렇게 시킨 대로 안 하세요? 동일할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 생각 버리라니까. 같을 수 있다요. 반드시 세금 냅니까? 세금 안 내는 경우 나오지. 여기 세전현금 수지가 아주 적어. 내 돈 5억이나 들어갔는데 세전현금 수지가 4천이 아니라 40만 원이야. 이럴 때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돼. 무조건 세금 내는 게 아니라고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세금 안 내잖아요. 그리고 세금 안 내는 경우가 나온다고. 지금 제가 쓴 것은 세금 내기 나왔잖아요. 근데 세금 안 내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가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동일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는 동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죠? 그럼 이제 이걸 좀 자세히 가볼게요. 다시 영업소득세가 있다면 세금을 낸다면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가 세후현금 수지가 더 크다. OX? 오. 요 세금을 낸다면 세전현금 수지가 세후현금 수지가 더 크겠죠. 세금 냈잖아요. 1,000만 원.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 4천이고 세후현금 3천이니까 세금 내면 세전이 더 커진 거지. 안 내면 같아지는 거고. 됐습니까? 그럼 요 세후현금 수지가 세전현금 수지가 클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은 없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는 이제 크기 비교 됐어요. 크기 비교 동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3번 이런 건 하지 말자고. 너무 힘드니까 이거 하지 말고 여기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 순용업수다가하고 세전현금 수지 요거 같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순용업수가 더 큰 거야.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세금을 내면 세전현금 수지가 더 큰 거라고. 그다음에 가능총수도 유효총수도 요 두 개, 요 두 개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총수도 더 클 수도 있어. 그러면 유효총수도 더 클 수 있을까요? 가능총수득보다 유효총수도 더 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자, 큰 게 한번 해봅시다. 큰 경우 가능총수득 1억이었습니다. 공실비 불량부채가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자판기 엄청 잘 내나 봐. 이거 3천이야, 3천. 기타 수입이. 그러면 유효총수가 얼마야? 1억 1천이야. 그럼 가능총수득보다 유효총수가 클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걸 시험이 된다고, 이런 거는. 됐죠? 그러니까 요 가능총수득과 유효총수득은 가능총수득이 클 수도 있고 유효총수득이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됐죠? 그러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잘 접하지 않았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고. 하다 보면 다 돼 이렇게. 3번은 안 할 거예요. 3번 하면 여러분 눈빛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있고, 이제 3번도 나중에 이제 할 거죠. 3번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지만. 자, 그러면은, 총 7가지예요. 3가지 있잖아요. 3번 안 했고. 저 4번도 지금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5번 영업경비.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다고. 요건 이제 나중에 암기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를 계산해 보라고 나온다고. 여기 영업소득세 나왔잖아요. 영업소득세 이렇게. 그 다음에는 계산문제 준다고요. 계산문제. 계산문제. 어떻게 주냐면, 요 자료를 줘요. 이거 자료 줬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주고 나서,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계산해봐라. 세전현금수익을 계산해봐라. 세후현금수익을 계산해봐라. 그게 이제 7번째라고. 계산문제가. 계산문제는 25회까지 나오고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거의 10년 동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순서대로 암기하시라. 그러니까 이 7가지 내용을 전부 다 알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저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저걸 순서대로 암기해야 되구나. 먼저 암기가 돼야 돼. 암기가 안 되면 다 안 돼, 나머지가.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가 된다고. 그럼 암기할 때 가공기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임대 단위수에다가 단위당 예상 임대를 곱하면 가능 총수도 이렇게 하시는지. 이것도 3번, 4번 나오잖아요. 봐봐요. 임대 단위수에 단위당 예상 임대를 곱하면 가능 총소득이다. OX? 거기 실제 시험 문제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다음 주나 이번 주에 기본서를 받으면 그 뭐가 나오냐면 요 총이 있죠? 이번 주가 다음 주겠네. 요 총이죠, 총. 총을 조라고 그래요, 조. 우리 책은 다 조라고 해놨어. 기본서 받으면. 가능 총소득을 가능 저소득으로. 그럼 유효 총소득은 유효 저소득으로. 그러니까 총하고 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 영업현금으로는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한 문제 보자고, 먼저. 기출 좀, 여기에 돼야 되니까. 앞에 내용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여기 됩시다. 첫 번째.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수입을 더했다. OX? 오잖아요. O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순서를 암기하지 못하면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서 암기가 첫 번째라고. 자, 2번.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자, 요거 책을 냈네요. 찾아가 볼까요? 자, 보자고요. 예?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의 영업경비를 차감한 것이다. OX? 역시 순서를 알아야 되죠. 순서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제가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요거 암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암기 안 했지만 요거 나오잖아요. 봐요. 여기 영업경비는 임대소득이란 소득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하여 순영업소득 산정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이 전부 다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다고. 자, 그러면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가 포함되지 않나 봐볼 건데.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유지관리비, 도배장판 새롭게 좀 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에, 우리 임대형 부산에 오세요. 그러면서 광고 내는 거, 광고 선전비, 재산세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종부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 들면 보험이 내야 돼. 이런 것들이 영업경비야.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것도 있어라고. 근데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구별해야 되는데 포함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 게 요거였다고, 요거. 요건데 이제 나중에 저하고 영업경비 포함되지 않는 거 이제 이렇게 배운다고. 공, 부, 소, 감, 소, 개, 자. 이렇게. 요거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제가 영업경비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러면 여러분 공부, 소, 감, 소, 개, 자. 공, 부, 소, 감, 소, 개, 자. 이렇게 암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부채 서비스액이 공실 및 불량부채가 영업경비입니까? 아닙니까? 영업경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공, 부, 소, 감, 소, 개, 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공이 뭐냐? 공실 및 불량부채구나. 부가 뭐냐? 부채 서비스액이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안 되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 가봅시다. 이제. 뭐라고 하였는가? 그럼 다 끝났어. 자, 3번. 영업경비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걸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영업경비가 아닌 거. 영업경비가
경비 해당되지 않는 거. 공신비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세. 소가 소득세. 감가상각비. 그럼 소득세는 영업경비입니까 아닙니까? 소득세는 영업경비도 아니다. 아니다. 영업경비 아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영업경비 아니라고 했잖아요, 소득세는. 그럼 봅시다. 영업경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돼야 된다. OX? X. 소득세는 영업경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영업경비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돼야 된다. OX? X.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득세가 영업경비다 그 말이에요. 소득세는 영업경비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틀린 말이지. 이렇게. 자, 여기 이제 4번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용업 산정할 때 순용업소득 산정 나왔습니다. 요거 뒤에는 의미가 없는 거고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이게 O인가 X인가 그 소리야. 자, 그러면 영업경비는 공실명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에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공실명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에 소득세,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자 이렇게 나오거든. 소유자 급여, 개인적 의무 및 자본적 지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어떻게 나온다를 알려주는 거야. 어떻게 나온다? 어차피 이거 다 공부할 거니까. 그럼 이 공실 및 불량부채. 여기 이제 공실 및 불량부채란 말이야. 공실 및 불량부채. 아까 이 불량부채 제가 뭐라 했어요? 돈을 못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공실은 처음부터 빈 거고 불량부채는 9명이 임대됐는데 근데 한 놈이 돈 떼먹고 도망가 버린 거고 이 불량부채가 돈을 못 받는 거라고. 그럼 돈을 못 받는 게 해수 불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여기가 불량부채라는 소리야. 여기 불량부채. 여기 이제 불량부채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요 4번 지문은 불량부채는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OX? X.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세전현금으로 요 세전현금은 세전현금 수지죠. 수지. 그러면 세전현금으로는 순용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럼 순서를 모르면 안 되거든. 자, 순서 가봅시다. 그래서 그럼 여기 세전현금 수지는 세전현금으로는 순용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차감한다. OX? 그럼 여기 있는 말들은 지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다 시험에 출제했던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5가지는 전부 다 순서를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개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를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마지막에 지금 했던 거 투자에서 마지막에 했던 거 결론은 이거잖아요. 투자 분석한단 말은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따진다. 어느 경우 투자한다. 수입이 더 크면 투자한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아야 투자하지 이렇게 된다고. 친구들이 이제 야 그거 돈 있으니까 투자해라. 야 그게 수지타산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학문적으로는 부동산에서는 수익과 지출을 따져본다. 현금 수지를 분석한다는 소리야. 근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현금 수지가 몇 가지 나온다? 2가지. 운영을 통해서 나오는 현금 수지. 처분했을 때 나오는 수지. 운영에서 나오는 것을 영업현금으로 소득이득. 처분했을 때, 매각했을 때 현금흐름을 자본이득.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현금흐름은 보유기간 동안의 영업현금흐름과 처분 시 자본현금은 2가지가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영업현금흐름 임대 단위수에다가 단위당 이상 임대를 곱하면 임대 단위수에다가 단위당 이상 임대를 곱하면 가능 총소득을 하고 이걸 가능 조소득을 하고 처음부터 공실점 빼고 임대 됐는데 돈 떼먹고 도망간 거 빼고 불량부채 빼고 거기다가 자판기 수입 등을 더하면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영업경비 빼고 나면 순용업소득이 되는 거고 순용업소득은 은행에서 돈 빌려왔다면 세 사람이 나눠 갖는 거야. 먼저 은행에서 돈 주라고 그래. 은행에서 원리금 갚아라는 소리야. 부채 서비스에. 그리고 나면 나에게 일단 떨어지는데 아직 세금 내기 전이다. 세전현금수지라고 하고 이제 국가에서 영업소득세 내려간다고. 영업소득 빼고 나면 세후현금수지. 요 세후현금수지가 최종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돈. 요 세후현금수지가 크면 클수록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거라고. 영업소득세 반드시 내야 되는 거 아니죠. 안 낼 수도 있죠. 그럼 안 내면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가 갖출 수가 있다. 동일할 수 있다 없다고 물으면 동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됐죠? 이걸 영업현금으로 이렇게 거요. 자, 우리 책 85페이지 한번 가봐요. 84페이지. 84페이지 가면, 그러면 하단부에 가능총수도, 공실미 불량부채, 기타 수입, 유효총수 이런 거 나왔죠? 그거 이제 제가 설명한 거예요. 85쪽 가면 상단에 처분현금으로 세후지분복기요.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았죠. 요거는 출제 비중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기 나왔네. 기억하기에서 투자 수입은 운용으로 인한 소득이득과 처분시 무슨 이득? 자본이득. 이렇게. 그 다음 2번. 영업현금으로 하면 임대료 곱하기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그는 뭐가? 가능총수득. 그 밑에 3번은 가능총수득에서 공실미 불량부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면 뭐다? 유효총수득. 4번. 유효총수득 영업기금 빼면 뭡니까?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에서 뭘 빼면? 부채 서비스를 빼면 세전현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해놨잖아요. 여기 전부 다 순서를 암기해야만이 풀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됐어요. 자, 여유가 되시면 86쪽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아, 이렇게 출제하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86쪽에 해놨잖아요. 86쪽에. 제가 풀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라는 소리, 여러분. 뭐 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기초입문과정을 일단 마무리합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들어갈 건데,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간다고 해서 뭐 크게 막 어렵고 막 그렇지 않아요. 지금 했던 수업 정도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의미하셨죠? 자, 다음 주는 여기 이제 기본서 이제 다녀오셔야 되고, 강의 노트 이제 지참하셔야 되고, 됐습니까? 다음 주는 이제 9시 40분부터 해서 다음 주는 이제 1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인문과정은 3시간 하지만 이제 기본과정을 들어가면 때로는 3시간 반 할 때도 있고, 물론 좀 더 빨리 해서 3시간 20분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시 반 정도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질문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문하세요. 질문이 아래야 질문한다고요?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이제 기본서 가지고 뵙니다. 되셨습니까? 예, 자, 수업 마무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